네, 과학비 기말고사 대비 문제풀이입니다. 먼저 형성평가라고 되어 있는 열과 우리 생활의 형성평가 문제라고 되어 있는 데를 펴시면 1쪽부터 4쪽까지 있을 텐데 지금 동영상은 1쪽부터 2쪽까지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왜 이래? 네, 1쪽부터 2쪽까지 1쪽부터 2쪽까지이기 때문에 1쪽부터 2쪽까지 해당한 내용만 있으니까 이제 골라서 들으면 돼요. 자, 먼저 1번 봅시다. 자, 온도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온도의 정의죠. 온도의 정의가 은근 약간 생소할 때가 있는데 공부를 이제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문제로. 자,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맞고,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로 나타낸다. 자, 요 부분은 사실 요 부분은 그냥 줄 쳐놓고 한번 외워주면 되겠죠, 그죠? 자, 니은은 맞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디귿,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게 온도의 정의였죠. 따라서 답은 5번. 자, 2번 봅시다. 온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고 지금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지금 보면 나, 가, 다인 것 같죠? 그 이유는 온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자, 왜냐하면 입자 운동이 이 순서대로 활발하기 때문이죠. 입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3번 봅시다. P에서 불꽃으로 가열을 하면 Q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건 이제 쇠막대처럼 생겼는데 이 막대가 서로 고체니까 전도 이웃한 입자에 열을 전도해서 전달하기 때문이겠지? 자, 그래서 P에서 Q로 열이 전도된다. 기억 맞고. 가열한 부분의 입자 운동이 그 옆에 있는 입자에 전달되는 거겠죠? 전도의 정의였고요. 기억 니은 그래서 맞고. 자,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은 Q가 P보다 활발하다. 당연히 P부터 가열하기 시작했으니까 비슷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P가 더 활발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P가 더 활발하거나 혹은 이제 완벽하게 다 가열이 돼서 더 이상 전도할 열이 없다면 P랑 Q랑 비슷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Q가 P보다 활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이 됩니다. 그죠? 자, 4번. 자, 지금 물을 가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따뜻한 물은 물입자는 위로 올라가고 거기에 밀려서 차가운 물입자는 아래로 내려오는 지금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역은 보면 가열된 물은 위로 올라간다. 자, 가열된 물은 위로 올라간다. 맞죠? 자, 물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거. 이게 바로 대류의 정의입니다. 대류 정의. 자, 액체나 기체에서는 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이 전달됐다. 대류는 주로 액체나 기체 등 입자가 스스로 직접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애들에서 일어났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 그죠? 자, 5번.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사실 우리가 전도, 대류, 복사의 예시를 할 때 실험으로 드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았고 실생활 예시를 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얘는 실험으로 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한번 꼭 봐둘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를 보면은 가는 밑에서부터 데우니까 지금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잘 내려오는 이런 대류가 잘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따뜻한 물은 당연히 차가운 물보다 아래로 내려가기 힘들겠지. 그죠? 밀도 때문에. 따라서 얘는 대류와 밀도가 완벽하게 가의 경우에는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니까 대류랑 밀도의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뭔가 이 밀도차가 대류를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느낌이라면 나의 경우에는 어때요? 나는 지금 따뜻한 물이 아래로 내려오고 차가운 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차가운 건 위로 올라가고. 얘도 다르게 표시해줘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반대 방향이죠. 그런데 밀도차는 얘와 반대니까 지금 얘는 오히려 지금 밀도차가 대류 순환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야. 그죠? 이거 우리 뭐 생각나? 냉방기 위에 다냐? 아래에 다냐? 요거랑 비슷한 지금 현상이죠. 자, 봅시다. 자, 가에서 열은 주로 대류에 의해 전달된다. 맞죠? 지금 물입자가 스스로 열을 받아서 직접 이동해서 이제 대류에 의해 전달되고 있고, 니은. 물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 자, 지금 가가 훨씬 효율적으로 대류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더 빨리 올라가겠죠. 니은 맞고. 나에서 아래쪽 물은 위로 올라가고 위쪽 물은 아래로 내려오는 순환이 잘 일어난다.
지금 잘 안 일어나니까 문제인 거죠. 잘 안 일어나고 따뜻한 물은 지금 이 위에서만 뭔가 돌고 지금 이 아래는 또 차가운 물이 차지하고 있는 뭔가 그런 대류가 잘 안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역, 니은이 답입니다. 기역, 니은이 답이고 디귿의 경우에는 이제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열의 대류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맞죠? 1번. 자, 2번. 냉방기는 천장에 설치해야 효율적이다. 천장에 설치해야 효율적이죠. 왜냐면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잘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잘 올라가는데 냉방기의 경우에는 지금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 자, 3번. 주로 액체나 기체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다. 맞죠? 4번.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직접 이동한다고 했고 5번.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손으로 만지면 따뜻하게 느껴진다. 얘는 전도죠. 전도의 예시죠. 따라서 답은 5번. 7번. 열의 이동 방식 중 하나인 복사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자, 복사는 기억. 열이 물질을 통하고 직접 이동하는 열의 전달 방식이다. 얘는 복사의 정의 무조건 외워둬야 되는 거겠죠? 자, 니은. 태양의 열은 복사에 의해 지구에 도달한다. 맞죠? 자, 디귿. 열의 이동 경로를 물체로 가리면 복사되는 열이 차단된다. 맞겠죠? 왜냐면 복사는 직접 이동하는 거니까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직접 이동 못하겠죠. 그죠? 얘는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지금 줄 쳐놓고 외워두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죠? 자, 8번. 그림은 손잡이가 달린 그릇에 물을 넣고 가열하는데요. 자, 가나다에서 주된 열의 이동 방식. 자, 가는 지금 보면 이렇게 순환하는 거 나타내고 있으니까 대류겠죠. 나는 지금 손잡이에서 손으로 지금 열이 전달되는 거니까 전도겠죠. 이웃한 입자끼리 열이 전달되는 거. 자, 다는 열이 직접 이동하고 있으니까 복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류, 전도, 복사라고 짝을 지어주면 되겠죠. 자, 9번. 전기 오븐에서 빵을 굽는 모습을 나타냈다. 빵을 굽는 동안 전기 오븐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서술하시오. 얘 지금 온클에 있는 답지를 보면은 사실은 복사밖에 안 써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일단 복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 전기 오븐에서 자, 잠시만요. 전기 오븐에서 빵으로 전달되는 거는 이제 복사. 그죠? 열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니까. 근데 반대로 빵이 그냥 있습니까? 아니죠. 빵 겉부터 자꾸 딜레이 돼서 죄송해요. 자, 겉부터 속으로 익기 시작하는 건 뭐겠어? 서로 전달되는 거니까 지금 뭐 전도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쵸. 전도도 일어나겠고. 그리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븐 안에서 이제 공기들이 데워져가지고 이렇게 순환하는 거, 그건 대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예열될 때 사실 뭐 예열될 때는 대류를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죠? 어쨌든 지금은 빵을 굽는 것만 나타냈으니까 이 두 개가 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10번. 열의 이동을 막기 위해 이용하는 기구나 물질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보온병의 이중벽 단열 막고, 식탁에 놓은 냄비받침 단열 막고, 대나무로 된 튀김용 젓가락 막고, 벽 가운데 넣은 스티로폼 막고. 자, 5번 봅시다. 5번은 지금 5번이 답인 것 같은데, 자, 자동차 냉각장치에 넣은 물. 자, 자동차 냉각장치에 넣은 물은 뭐의 예시야? 물은 뭐가 커요? 물은 비열이 크죠, 그죠? 그래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얘는 자동차에서 엔진이 아무리 뜨거워져도 이제 냉각장치에 있는 애들이 쉽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비열의 예시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11번 봅시다. 그림은 이중창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중창은 알다시피 유리를 이제 두 개를 겹으로 놔서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래서 사이에 공기를 두고, 공기는 열 전도율이 매우 낮은 부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열이 잘 전도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지금 이용한 거겠죠.
자, 이를 설명으로 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기억은 공기가 열을 잘 전도하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다. 맞죠? 니은, 유리사의 공기에서는 대류가 활발히 일어난다. 아닌데, 자, 이거 왜 그러냐? 대류에도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일단은 뭐야? 열 에너지의 차이, 즉 온도차가 심하게 나야 돼. 온도차가 크게 나야 지금 얘가 지금 냉방기 아까 여기 보면은 냉방기도 지금 여기에 찬 공기야 바닥에 뜨거운 공기에 뭔가 순환이 일어나려면 어때야 돼? 온도차가 크게 나야 열 에너지가 이동하려고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열 에너지 차이 온도차가 즉 많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봐봐. 온도차가 쉽게 나겠어요. 이 유리 1과 이 유리 2 사이에 있는 공기들의 온도차가 이렇게 뭔가 많이 날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두 번째로는 일단 공간이 좀 있어야겠죠. 순환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여기 너무 좁아. 공간이 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좁으면 대류도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뭐 대류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활발하게 일어난다고도 말을 못하죠. 그죠?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자, 디귿. 유리는 복사에 의해 이동하는 열을 완전히 차단한다. 자,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리는 빛이 통과하는 재질이에요. 빛이 통과하는 재질이란 말이야. 빛이 통과한다는 건 열도 어느 정도 통과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복사에 의해 이동하는 열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한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기억. 자, 다음 봅시다. 자, 물의 비열이 모래나 흙, 시멘트의 비열보다 커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 바닷가에서 낮에 해풍이 불고 밤에 육풍이 분다. 자, 바다. 자, 낮이라고 해봅시다. 바다와 지금 육지가 있을 때, 그죠? 낮에는 육지의 온도가 바다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니까 육지에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죠. 왜냐면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요런 식의 순환이 그려지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지금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니까 지금 요걸 보면 되죠. 그래서 해풍이 부는 거겠지. 그죠?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해풍. 그다음에 밤이 되면 바다와 육지가 있을 때 육지가 빨리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비열이 바다보다 훨씬 작으니까 빨리 온도가 줄어들죠. 따라서 육지보다 바다가 따뜻해. 그래서 바다에서 이번에는 공기가 상승하는 거겠죠? 자, 바다에서 공기가 상승하는 거겠죠? 그러면 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이번엔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육풍이 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1번 바닷가에서 낮에 해풍이 불고 밤엔 육풍이 분다. 맞죠? 2번 여름에 분수대 물의 온도가 시멘트 바닥의 온도보다 낮다. 왜냐하면 물의 온도가 시멘트보다 지금 비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온도가 훨씬 적게 올라가는 거죠. 여름에. 그래서 온도보다 낮다. 맞고 같은 양의 물과 모래를 똑같이 가열하면 모래의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간다. 모래의 비열이 작기 때문이죠. 같은 양의 뜨거운 물과 모래를 그릇에 담았을 때 물의 온도가 더 빨리 내려간다. 모래가 더 빨리 내려가는 거겠지. 온도 변화가 더 큰 거죠. 지금. 그래서 물이 아니라 모래의 온도가 더 빠르게 내려간다. 4번이 일단 틀렸고 모래이기 때문에. 자, 5번 우리나라에선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계절풍이 분다. 1번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죠? 답은 4번. 18번 봅시다. 그림은 다리의 이음새, 철로의 이음새. 이 두 가지는 모두 열팽창에 관한, 열평형이라고 잘못 말할 뻔했는데 열팽창에 관련한 예시죠. 자, 기억 봅시다. 이음새의 간격은 겨울보다 여름에 크다. 자, 생각을 해봐. 이음새는 여름에는 철이 팽창을 하는 거죠. 철이 팽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음새를 메꾸게 되는 거죠. 메꿔서 더 훨씬 구멍이 좁아져. 따라서 겨울보다 여름에 더 큰 게 아니라 여름에 겨울이 훨씬 크죠. 겨울이. 그래서 따라서 얘는 틀린 보기.
니은 보면 온도에 따라 물체의 길이가 변하는 성질, 그죠? 열팽창이 바로 그거죠. 물체의 길이 또는 부피가 변하는 거. 자, 길이가 변하는 걸 사실 이걸 구분하는 데도 있대요. 길이는 선팽창, 뭐 부피가 커지는 건 부피팽창,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는데 우리는 이거 구분하지 않아도 그냥 뭐 길이가 길어지거나 부피가 팽창하는 것 모두를 열팽창이라고 하는 거죠. 자, 디귿. 온도가 내려갈 때 다리가 부서지고 철로가 휘어지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얘들아, 다리가 부서지고 철로가 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열팽창이 일어나서 부피가 커져서 뭔가 다리가 어긋나거나 뭔가 부피가 늘어나서 철로가 휘어지는 거겠지. 그럼 온도가 내려갈 때가 아니라 온도가 올라갈 때겠죠. 올라갈 때.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 따라서 답은 니은만 맞다. 2번. 자, 19번 보자. A와 B를 붙여서 만든 바이메탈. 우리 이걸로 화재 경보기 만들었던 거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A와 B를 붙여서 만든 바이메탈을 가열하였더니 그림 나와 같이 휘어졌다. 자, 보면 지금 A보다 B가 더 많이 휘어서 지금 이쪽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B가 A를 눌러서 지금. 그래서 열팽창 정도는 지금 B가 A보다 큰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기억. B가 A보다 열팽창이 잘 된다. 맞고. 니은. 전기다리 및 온도 조절에 이용된다. 자, 바이메탈이 전기회로도에 있으면 효과가 뭐야? 얘를 있음으로 하여금 얘가 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이메탈이 이렇게 있어.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냐. 자, 바이메탈이 이렇게 중간 전기회로도에 있어. 전기회로도에 이렇게 다림이야. 이게 지금 전기회로도에 있으면 얘가 평상시엔 이렇게 해서 전기가 잘 돌아가는 거죠. 전기가 잘 돌아가다가 얘가 열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져. 뭔가 휘어져서 얘가 이렇게 전기회로도를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열을 너무 많이 받으면 전기회로도가 끊어져서 전기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고 따라서 전기에너지에 의한 열이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서 과열을 방지하는 데 사용한다고 했죠. 자, 디귿. 가에서 온도를 낮추면 나와 반대로 휘어진다. 가에서 온도를 낮추면 나와 반대로 휘어진다. 자, B가 A보다 열팽창이 잘 되는 만큼 온도가 내려가면 더 빨리 수축을 하겠지.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B가 오히려 A보다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번엔 A가 더 길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B는 훨씬 수축을 많이 해서 작아지고 A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으니까 원래의 길이를 유지하고 따라서 이번엔 A가 B보다 더 많이 기니까 지금 요런 방식으로 휘겠죠. 따라서 가에서 온도를 낮추면 나와 반대로 휘어진다. 반대 방향으로 휘어진다.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 5번. 자, 20번. 그림은 쇠로 된 국자의 손잡이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다. 왜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까? 당연히 뭐겠어요? 쇠보다 플라스틱의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손으로 열을 잘 전도하지 않아. 화상의 위험이 낮은 거겠죠? 위험을 낮추기 위해. 그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21번. 온도와 열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열은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다. 맞고. 2번. 온도가 올라가면 물체의 부피가 팽창한다. 맞고. 3번. 물질이 얻은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자, 우리 식 있잖아요. 비열식, Q는 CMT. 사실 이 식을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 식이 너무 편해서 사실 문제풀이 할 때 너무 편해서 쓰자면 Q는 열량이고 C는 비열이고 M은 질량, 그 다음에 T는 온도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물질이 얻은 열량이 클수록 당연히 온도 변화도 크겠죠, 그죠? 그죠? 요 식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래서 비열식을 요렇게 쓴 거야, 그냥. 그죠? 3번 맞고. 4번.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이다. 맞고.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자, 형성평가 2, 즉 3, 4쪽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 써 있을 거니까 다음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